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봉을 올리거나 오래 다니거나 퇴직연금을 제대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연봉을 올리고 오래 다니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는 개념이 생소한 분도 많습니다. 그냥 회사를 다니 퇴직하면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현재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계시나요?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DB형은 퇴직할 때 시점의 월급의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월급만큼의 금액을 퇴직금 계좌로 넣어주면 관리는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DB형이 많았는데 슬슬 DC형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이 관리 측면에서 수월하기도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TC로 받다가 IRP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에도 자신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DC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퇴직연금을 그냥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두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DC형 적립금의 8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것을 우려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 7월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퇴직금을 방치하지 말고 운용 좀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고위험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폴트 옵션을 초저위험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실제로 디폴트 옵션 적립금액의 90%가 초저위험 상품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4월부터는 디폴트 옵션의 상품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초저위험은 안정형으로, 고위험은 적극 투자형으로 이름을 바꾸죠.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위험투자한도 제한을 삭제한다는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나 ETF뿐 아니라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DC형 퇴직연금과 비슷한 미국 401k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주식형 상품 투자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401k 퇴직연금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DC형 적립금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에서 2.5%에 불과합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래봐야 6에서 8% 차이인데 얼마나 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산을 해볼게요. 매달 30만원씩 납입을 하면서 한 명은 연 2%의 수익률을, 한 명은 연 8%의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30년 뒤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앞에 사람은 1.5억을 모을 테고 뒤에 사람은 4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매월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납입했음에도 엄청난 자산 차이가 생기게 되죠. 무조건 고위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습니다. 다만 자신의 퇴직연금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해야지 그저 아무 관심 없이 퇴직연금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DB형으로 운용되던 퇴직금을 입사 6년차에 DC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진급까지는 기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당시 경제 상황이 좋았기에 앞으로 달성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상대로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8에서 9%를 유지해주고 있으며 DC형으로 전환한 것은 지금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B형을 유지했을 때보다 퇴직급여가 더 늘어난 것은 당연하고 동기는 물론 몇몇 선배 사원보다도 제 퇴직급여가 더 많거든요. 이와 같이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자신의 퇴직급여 현황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DB형으로 운용할지 TC형으로 운용할지 선택하세요. 회사에 따라 선택권이 없이 TC로 운용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DB로 운용 중이라면 TC로 변경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TC가 무조건 더 유리하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적립금과 앞으로의 근속기간, 퇴직 시기, 중도 인출 계획, 임금 상승률, 투자 성향과 투자 수익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엇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판단해보세요. 충분히 분석을 해보고 DB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DB로 방치해놓는 건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운영 방법에 대해 공부하세요. DB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 승진을 해서 급여를 높이고 최대한 오래 회사를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 회사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DC로 운용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퇴직급여가 어디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디폴트 옵션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현재까지 수익률은 몇 %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하세요. 저는 65%는 지수 ETF에, 25%는 섹터 ETF에, 10%는 채권 및 예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수 ETF는 적립식으로 추가 매수만 하고 있으며 성장 산업이 보일 경우 섹터 ETF에 투자하고 금리의 변화를 살피며 채권에 투자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간단한 투자 방법을 선호하기에 펀드 투자를 하지 않고 ETF 투자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를 하실 경우 구성 종목을 상세히 확인하셔서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이 보이는 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최근 3개월 수익률 높은 것만 보고 덜컥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을 선택할 때는 운영 보수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보수와 같은 수수료는 장기 투자의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장기 투자를 지속하세요. 투자를 지속한다는 건 어떤 종목에 묻어놓고 존버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좌를 방치하고 방임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월별로 혹은 분기별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시장 심리에 따라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성장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디폴트 옵션 하나 설정해둔 후 계좌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을 확인해보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고민한 뒤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그냥 방치했을 때에 비해서 퇴직금이 얼마나 증가해 있을까요? 탐험가 아무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 부른다. 막연한 행운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자신의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